살다 보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잃고 뭐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을 잃고 그 행위에 부가적인 목표나 말도 안 되는 목표가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본인이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 많이 일어나고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대학교를 왜 가야 되냐,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인데 막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기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 중학교 정도 돼서 이제 말을 잘한다고 걔네들은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빈수레가 요란한 이런 모습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본인들만의 논리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좀 느릿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친구들의 논리에서 보면 AI가 어차피 발달해서 이렇게 암기만 해서 하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이 말을 근본적으로 다시 보면 암기에서 얻었던 여지껏의 공부 방식으로 얻었던 지식들이 이제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정도는 인공지능이 충분히 하니까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자보다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의미한 생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학부모님들 기준으로, 왜냐면 경험치가 학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했을 때 유의미한 수준의 생존이 가능한, 그리고 절망적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목표를 둬서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내가 지금 당장 하기 싫은 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애초부터 불분명했기 때문에 더 강렬하고 그럴싸한 이유를 이제 갖고 오는데,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개소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가 발광까지 해버리면 이제 쌉소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뭐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그러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언어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습관이 안 된 데다가 짧은 영상만 계속 보다 보니까 뇌가 제어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 논문으로도 나와 있고 2줄 이상의 장문을 못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5초에서 30초를 못 넘기는 집중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 암기까지 요구하니까 그 괴로움을 이기는 것보다 쾌락을 즐기는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착각을 하고 계셨던 게 뭐냐면, 강연회나 이런 데 저도 이제 가보면은 무의미한 재질을 하지 말아라, 이 무의미한 재질을 하지 말아라가 잘못 해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적는데 아이들 잔소리 많이 하지 않을 것, 이런 식으로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다가 뒤에 강연의 내용을 못 들었어. 무의미한 재질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아이한테 양말을 뒤집어 벗지 말라 그랬어. 근데 아이가 양말을 뒤집어 벗어놔. 그러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너는 말을 몇 번 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뒤집어. 이거를 보시면 아이는 안 해도 되는 경험에 기록이 남는 거예요. 어차피 엄마가 저렇게 잔소리하면서 해. 엄마 어차피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 이게 무의미한 재질을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서 애 손을 잡고 양말을 들려준 다음에 뒤집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애초에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그걸 뒤집지 않으면 엄마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양말을 꼭 뒤집어야 되는가,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야 되는가,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의미한 재질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걸 하세요. 보통 이중적인 재질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목적성을 이탈한 거야. 이게 뭐냐면 아버님들 중이나 어머님들 중에 애를 너무 아껴가지고 애한테 주변에서 공부로 스트레스 주거나 애가 되게 힘들어하면 본인이 더 스트레스 받고 막 걱정을 하는데 애를 앉혀놓고는 공부 얘기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이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질은 애한테 앉혀놓고 잔소리하면 뭐 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외부에다가는 요청하는 거는 애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애가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해야 되냐, 애가 할 만큼만 해도 되지 않느냐, 저한테 상담 오셔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중딩 고딩 애들이 AI 때문에 어차피 암기식 교육이 필요 없다는 논리와 비슷한 게, 경험해 보셨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돼서 상담으로 왔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어떤 이상행동을 하면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근데 정신과 검사를 받을 때 많이 착각하고 가시는 게 뭐냐면 정신과에 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보고 그게 어떤 호르몬이나 몸 안에서의 이상작용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약물 치료를 하는 곳이 보통 정신과입니다. 이게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 심리적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가는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유든 뭐든 이게 제어가 안 되면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정신과는 내용을 들어보고 바로 약물 치료가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만큼 먹던 양이 이게 이만큼까지 늘어나거든요.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에서 근본적인 상담을 받고 아이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행동 제어를 위해서 약물만 투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애가 어렸을 때부터 제어받는 행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제어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희한찬란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가 계속 문제가 되고 심리적으로도 뭐 학교 생활도 적응 못하고 자기 제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정상범주까지 올려놓는다라는 게 아이가 일반 사회에 들어가서 그래도 기본적인 행위는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드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이걸 아이를 여기서 더 정상을 넘어서 1, 2등급이 되듯 그런 공부 잘하는 친구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에 온 아이도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땅을 만지고 얼굴을 계속 만지고 마스크를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스크를 왜 써니? 그러니까 그냥 편해서요. 마스크가 편하다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근본적으로 이런 제어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이거를 제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머님들 속안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어머님들끼리 모임에서 잘못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들을 서로 공감해주고 어쩔 수 없음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RY7067이라는 분께서 저는 선생님 말씀처럼 키워서 최고학부에 보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키울 때 주위에서 별나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수식어가 너무 강하다 였습니다. 요즘은 정말 아이들 보면서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제는 저한테 물어봐도 선생님처럼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선생님 채널 대박 나셔서 전국 모든 학부모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아이들을 모시는 학부모님이 많은 집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적이 이탈이 돼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운다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부적으로 그런 내성들이 있고 어려움을 견디고 성취감으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해피한 상황을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런 논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직접 솔선수범. 아니죠. 그건 하녀죠. SOHY님께서 저도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데 동감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애를 모시고 살아요. 그게 아이들 망치는 걸 몰라요. 지금처럼 아이들을 모시고 아이들의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아이는 자기가 얻는 행복감, 자기가 직접 성취하고 느끼는 행복감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주는 행복감에 기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물 의존, 쇼츠나 릴스 중독 아니면 주변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발전하고 본인이 견디는 능력이 늘어나고 본인이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잘못된 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고교학점제에 들어서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겠다. 꾸준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핑계 삼아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보통 핑계를 하나 잡으면 그 핑계로 지렁이 발광을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사춘기요.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키우셨던 분들은 좀 덜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사춘기가 지나서 아이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근데 부드럽게만 진행을 하시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JYK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교육이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머리에 지식만 넣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학교라는 공간에서 규칙, 규범을 배우고 싫은 것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기에 사회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생활력을 길러주었는데 점점 나약하게 자라는 현재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자랄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려면 학교 안에서 규칙, 규범 배움을 중요시해야 됨을 알아야 한다. 사교육은 사실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는 솔직히 공부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솔직하게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특목고를 제외하고 아이들의 지적 상황, 그 다음에 경제력, 아이들의 현재 인성 상태를 다 배제하고 모두 다 평등하게 생활하는 공간이 유일하게 학교다. 그 안에서 그나마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학교라는 사회다. 이 통제까지도 없애버리고 존중만 하게 되면 학교라는 집단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요즘에 제가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은 점점 계층을 나누려고 듭니다. 근본이에요. 그게 점점 나누고 분리되려고 하고 자기와 비슷한 생각 또는 같은 수준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지적 상황이나 생각하는 상황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해요. 이 현상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집단적인 문제니까요.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적응 능력 연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내내 학부모님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세요. 꼭 해야 돼요. 제 목적은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이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 목적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그리고 아이가 잘 견디는 하지만 아이한테 싫은 소리는 안 하고 싶은 그리고 아이한테 고생을 안 시키고 싶은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막 갖다 붙이면서 원래의 목적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을 스스로 잘 살아갈 아이들을 양성하는 거에서 목적이 완전히 벗어나 버리세요. 하늘이여라는 님께서 오늘 영상 공감되네요. 목적을 바라고 공부시키는 것도 있지만 기본기, 공교육 12년은 해야 된다는 점, 지식으로서 사회에 나와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학창시절 공부했던 역량 어디 안 갑니다. ROSE님께서 안녕하세요. 제목 보고 와 기술은 뭐 아무나 배우나 싶네요. 매일매일 하는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매일매일 성실함과 인내와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의 그 성실함을 키워주는 건 부모가 귀찮음을 극복할 때 일어난다. 저도 오늘 쉬고 자고 할까? 오늘은 핸드폰 더 보여줄까? 내일 하자는데 그러자고 할까? 저도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귀신같이 애들이 알아차리더라고요. 이것들아 눈치챘구나. 시작해라. 그래요. 그럼 안 넘어가네 하고 각자 책상에 앉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SO66님께서 공감되네요. 전 한 번 하면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 운동 습관도 25년 넘게 하고 있고 뭔가를 배우면 학원을 빠져본 적이 없고 자격증까지 꼭 땁니다. 그래서 아이도 꾸준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네요. 대학이 전부가 아니지만 대학을 위해 노력해보는 그 끈기가 없으면 작은 자격증이나 기술을 배울 때도 그 끈기가 나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경단되고 어려운 기술 배우고 자격증 땄는데 20대 애들이 필기부터 포기하는 걸 보니 대학보다 공부 끈기도 중요하더라고요. 기술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 경력 쌓기 쉽지 않은 말도 공감합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공부했던 가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기 싫은 걸 참고 주변에 짜증 안 내고 아이들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세를 만들려면 지금처럼 글자도 하나 못 읽고 15초 이상 집중도 못하고 엄마 말은 개똥으로 알아듣는 그런 아이들을 양산한다고 그러면서 정답을 내놓으라고 애들은 계속 얘기해요. 어떤 애가 여기다 남겼어요. 하늘바람이라는 애가 스카이 빼고 의미 있나? 백수들만 생산하는 거 아님? AI 시대에 대한 대안도 얘기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남겼어요. 이런 10대 아이들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세요? 가장 한심한 새끼가 지가 살 인생을 남한테 해답을 요구하는 새끼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네 살 길은 네가 찾는 거고요. 문제는 뭔가를 찾을래도 대가리에 든 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을성과 끈기는 필수 사항이고요. 이렇게 남 탓하고 남한테 답을 요구한다고 해서 네 인생에서 어떠한 해답도 못 찾을 겁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